네,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도 식중독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인데 홍하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여름 오염된 달걀이 들어간 김밥 또 이 냉면 드시고 배탈 난 분들 많으셨죠. 세균성 식중독의 원인 살모넬라균 때문인데요. 겨울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겨울철 식중독이 기승입니다. 이 20대 남성은 장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생굴을 먹은 뒤 설사와 복통을 앓았다는데요. 요즘 굴이 제철이고 제가 굴을 좋아해서 이틀 전에 굴을 먹었는데 어제부터 계속 배가 아프고 설사도 나오고 해서 최근 5년간 식약처 집계를 보면 노로바이러스는 11월부터 감염이 증가하기 시작해 12월부터 3월까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 노로바이러스 환자 추이가 심상치 않은데요. 최근 한 달간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는 22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철저히 했던 개인 위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느슨해졌죠. 또 사람 간 접촉도 늘어나면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겨울철엔 음식이 잘 상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식중독 예방에 소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추위에 강하고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은 맛이나 냄새가 변하지 않아서 자칫 모르고 먹었다가 탈이 나기 쉽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육안상으로 알아채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생으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것이 지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사람과 접촉할 경우 전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또 문고리 등에 바이러스균이 묻어서 수십 명을 감염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 간 접촉이 많은 곳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루 이틀의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시작되는데 아이들의 경우 구토, 성인은 설사가 주로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2, 3일 동안 이어지다 자연스레 회복되는데요. 하지만 어린이나 노인 등 노약자라면 회복이 느려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설사량이 많고 열이 많이 날 경우에는 탈수 증상이 생겨서 위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기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의식이 처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꼭 큰 병원에 방문하셔서 추가적인 처치를 받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회복 후에도 길게는 2주까지 전염성이 유지되는데요. 외출 후나 화장실 사용 후, 또 조리를 시작하기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음식물을 익혀 먹는 게 가장 확실한 감염 예방법인데요. 식재료는 익혀서, 지하수 등은 끓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개, 굴 등 어패류는 아무리 신선하다고 해도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식재료는 80도씨에서 약 5분, 100도씨에서는 1분 넘게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사라집니다. 만약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식품을 다루거나 조리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족 중 감염자가 발생했다면 환자가 만졌거나 사용한 물건, 장소를 소독하고 공간을 분리해 생활하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홍하경입니다.